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네. 오늘 어떤 것부터 얘기해 볼까요? 언급량은 비슷한데요. 지난주랑 완전히 순위가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지난주에는 뒤바뀌었다고요, 순위가?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이제 순위가 뭐 연애, 스포츠 이런 것들이 상위권에 나왔는데 네. 이번 주는 1위부터 경제 분야가 나옵니다. 좀 무거운데요? 네, 이번 주 좀 무거운 내용이 많아요.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주요 키워드는 경제 분야에서 역시 하락입니다. 지난주 뭐 뉴욕 증시부터 시작해서 뭐 롤러코스터 장세였고요. 예. 또 뭐 주 후반에 조금 반등하긴 했지만 뭐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박, 또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악재들이 가득했고요. 국내에서도 주식도 그랬고 또 이제 세계 시가총액 상위권인 국내 가상화폐가 정말 거의 뭐 몰락하는 바람에 젊은 투자자들 충격을 금치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뭐 이른바 이제 서학개미라고 하면서 미국에 상당히 또 투자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도 계속 바닥이 어딜까 확신 없는 시장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뭐 우리가 이제 뭐 이쪽 경제에서 많이 나오는 이제 전 연준 의장이죠. 벤 버냉키가 최근에 이제 인터뷰에서도 연준의 이제 인플레이션 대응이 너무 늦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계속적으로 이러한 미국의 좋지 않은 경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계속 이슈가 되는 건 말씀드렸던 이제 서학개미들이 투자했던 곳들이 네. 아주 최근에 좀 급락하는 곳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뭐 제일 대표적으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또 이제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뉴욕에 지난해에 상장했었던 새내기 주식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또 투자를 또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올 들어서 이제 크게 하락한 것인데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전기차와 관련된 이제 종목이라고 뭐 아마존도 투자하고 막 그래서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리비안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 회사 공모가가 $78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대 $172까지 올랐었는데 네. 지금은 보게 되면은 $26.7. 그러니까 네.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84%. 뭐 공모가 대비해서도 3분의 1 토막 난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떨어졌고요. 그 외에 또 뭐 주식이나 가상화폐 거래 기업들도 급락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메타버스 하면 또 나왔던 한창 이제 그 키워드를 주시했던 로블록스라고 하는 주식이 있는데 네. 이 주식 역시도 최고점 대비 75.5% 하락. 또 이제 그 가상화폐 쪽에서 미국에서 거래하는 코인베이스도 81% 이제 최고점 대비 하락했고요. 네. 또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이제 개미 운동을 이제 준비했었던 로빈후드 역시도 84.8% 그리고 쿠팡의 경우에도 미국에 상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지만 어쨌든 현재 최고점 대비 73.6%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해가 이만저만 아닐 것 같은데. 네. 이게 또 뭐라 그러죠? 주식시장에서 네. 손절하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있다. 그렇죠. 빠져나와도 어디 갔다가 투자할 데가 없어서 마지못해서라도 그냥 버틴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또 이런 사태에 또 불을 붙인 게 네. 지금 루나 사태라고 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폭락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 관련돼서도 이제 같이 나온 키워드가 이제 루나 그리고 테라인데 이게 뭔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이거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충격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만에 99%의 가치가 떨어지는 이 말도 안 되는 일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SNS상에서는 뭐 주식만 해도 무슨 상한가 제도 같은 거 있는데 가상화폐는 안 그런 거냐? 아니면은 뭐 이런 그래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부를 때 뭐 여러 곳에서 뭐 루나테라 그래도 좀 비교적 안전적이라고 소문이 났었는데 왜 그랬느냐 이런 얘기 나왔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블룸버그에서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이제 몇 달 뒤에 네. 이번에 있었던 사태가 터졌다면 이거는 2008년에 있었던 세계 금융위기 정도로 번질 수 있었던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지금 타이밍에 터져서 오히려 가상화폐 시장 전체가 망하진 않았고 아슬아슬하게 피했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썼게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번에 있었던 사건이 상당히 좀 어떤 전체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어떤 금융시장 전체에도 충격을 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해외 이제 외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예를 들면 이건 거의 뭐 사기다 아니면은 어떤 폰지 사기다라고 하는 의미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 지금 그 루나 그리고 테라
테라를 설계한 한국인 이제 권도영 씨가 있습니다. 대표가. 네. 이제 권도영 대표가 이것에 대해서 뭔가 이제 개선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건 새로운 블록체인을 만들겠다. 즉 새로운 토큰을 또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정말로 뭐 고치려는 의도냐 아니면은 뭐 이제 소위 말해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 장난을 한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분노가 지금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참 오래간만에 가상화폐 시장 뭐 투자도 안 하지만 네. 관심을 관심을 끊었다가 오늘 이런 뉴스 때문에 한번 봤더니요. 루나가 가격이 0.00017달러더라고요. 이게 지금 뭐 테라도 국내에서 뭐 1원이다 뭐 네. 매돈 단위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거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충격도 받고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 뭐 피해자가 28만 명이라고 그렇죠. 하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도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근데 네. 앞서서 얘기한 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돈이 몰리는데 좀 규제나 제도가 빨리 좀 보완되는 것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가상자산법 얘기만 많이 나왔지 아직까지 법이 그렇죠. 제정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피해를 입어도 어떻게 피해 보상을 받을 방법도 마땅치 않고 조사할 방법도 사실 뭐 마땅치 않은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 2위 주제로 가볼까요? 네, 2위도 이제 정치 분야이고요. 2위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는 이제 용산 그리고 출퇴근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한남동 공정관자가 리모델링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서초동의 자택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네. 주변 교통 통제 그리고 출퇴근 시간 공개됨했다면서 관련 언급량 증가한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교통 통제 일어날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키워드는 이제 추경 그리고 자영업자인데요. 네. 추경안과 자영업자는 이제 정부가 36조 4천억 규모의 추경 예산안 13일 국민의힘과 합의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한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같이 나온 자영업자 키워드가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이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1인당 600만 원씩 지급한 것과 관련된 언급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역시 SNS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영업자들 커뮤니티, 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추경안 좀 변동 없이 국회 통과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이건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제 코로나19로 입은 손실이 막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 나오는 한 가지는 좋은 결정인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지원금이 언제 나오는 거냐? 적절한 시점에 대한 고려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한편에서는 어쨌든 지금 이게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그 외에 뭐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도 좀 이러한 지원들이 좀 많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100만 원 지원한다고 얘기는 했죠. 네네. 그거 가지고 너무 부족하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렇군요. 자, 3위 주제는 어떤 분야에서 나왔습니까? 네, 3위 분야는 환경 분야인데요. 주요 키워드는 저감 그리고 수소차입니다. 이게 뭐냐면 수소차나 요즘에 이제 어떻게 보면 환경을 위해서 어떠한 매연이나 이런 걸 저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뭐 전기차나 수소차에 대해서 뭐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추가 경정을 통해서 9천억 원 상당의 수소차 예상 중에 약 25%를 삭감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수소차 정책 방향은 그대로 간다. 라는 건데요.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판매 중인 수소차는 현대차의 넥소가 유일하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뭐 현대차 측과 이제 가격 자체를 뭐 할인하거나 뭐 이런 식의 협의는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의 추경을 추진하는 것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4천억 정도 감액하는 추경 예산안을 마련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제 환경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는 하는데 또 이제 이러한 수소차 정책에서의 예산은 또 삭감되고 그러면서 정책 방향 그대로 간다라고 하니까 이에 대해서 환경과 관련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비난의 목소리를 좀 내고 있고요. 좀 이것 좀 비슷한 또 이번에 또 이슈 나온 게 뭐냐면 네. 환경 정책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습지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네. 순천시에 이제 국가 습지 보호 지역인 동천하구가 있는데 네. 요게 갑자기 불법 구조물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 찾아봤더니 네. 기본적으로 동천하구 옆쪽에 제방이 들어선 관찰 데크, 뭐 철제 기둥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순천시가
지난해 말에 전라남도의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설치한 시설물이라고 하는데 이게 환경당국 승인 없이 세운 무허가 시설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습지보전법상에 습지에 이런 시설물이 무단으로 설치되면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순천시가요 사업부지가 습지보호지역에 포함된 사실을 몰랐다라고 해명한 것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엔 습지보호에 앞장서야 될 순천시가 미숙한 행정으로 되레 생태계 위협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천만 가보신 분들은 네.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잘 보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 순천시가 어떻게 그걸 몰랐다? 그러니까요. 좀 비판 여론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4위 주제는 뭡니까? 4위는 IT 과학 분야인데요. 키워드는 중간 요금제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네. 이게 이제 5G 요금제와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 나오는 건데요. 이제 5G 쓰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예전보다 확실히 가격이 계속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5G 데이터를 일부 쓰면서도 좀 저렴한 한 중간 정도의 요금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특히나 이것을 좀 실제화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계속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5기가 중간 요금제라고 해서 지금 대략 한 5G 쓰시면 한 7, 8만 원 정도 많이 나오실 텐데 한 5, 6만 원대나 혹은 3, 4만 원대 그래서 뭐 어르신 요금제, 청년 맞춤형 요금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좀 근원적으로 5G 자체가 정말로 제대로 되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통신 쓰시는 분은 알겠지만 생각보다 이게 5G가 잘 안 터질 때가 많잖아요. 네, 근데 하시더라고요. 가격은 더 비싸지고 그런데 통신사는 1분기에만 또 영업이익이 1조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좀 근원적인 좀 방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5G 휴대폰 쓰세요? 네, 쓰고는 있는데 LTE라고 뜰 때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서 그래요? 개인적으로도 이 돈 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 좀 들면서 아깝기도 한데 아마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아니, 저는 좀 늦게 따라가는 편이라서 휴대폰도 아직도 네. 구형을 쓰고 있는 편인데요.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네, 무조건 신형 그렇습니다. 사면은 5G 써야 되는 뭐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죠. 네. 자, 마지막 5위 주제는 뭐죠? 네, 산업 분야고요. 일단 키워드 먼저 경유입니다. 정말 놀라운 네. 시대죠.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넘어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화물차 등 경유 차량으로 생계 이어가시는 운전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화물차 등 운송 사업자들이 경유 살 때 더 많은 보조금을 주는 대책 정부에서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게 좀 이슈가 됐습니다. 또 하나의 키워드는 먹튀라는 키워드인데요. 먹튀요? 네, 이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네일샵이나 여러 곳들 보면 회원권이라고 그래서 미리 선금을 넣어놓고 네네. 그다음에 하는 것들이 네.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객에게 고액의 네일샵 회원권 판매한 다음에 돈만 받고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 범죄가 기승이라고 합니다. 광주의 한 대형마트에서 수십만 원 상당의 회원권을 많은 사람들이 결제를 했는데 갑자기 대형마트의 입점이 끝났다. 라고 하면서 네일샵 대표가 회원들에게 통보도 없이 문을 닫고 사라진 것이고요. 피해 고객이 200명이 넘게 추산이 됐는데 네. 7개월째 잠적하다가 지난 4월에 폐업 신고까지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의적인 차원의 구제책 마련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 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원의 이스라엘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영동과 충청권 내륙,